졸겐스마는 스필라자에 비해서 더 근본적인 결함을 치료하는 치료제여서 완치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맞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병, 척수성 근위축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브이로그만 찍으려다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두고 찍으려니까 되게 낯설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데 꼭 한번 해보고 싶던 이야기라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그 스필라자 이번 브이로그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졸겐스마 한번 해보시죠. 네, 졸겐스마는 스필라자에 비해서 더 근본적인 결함을 치료하는 치료제여서 그 완치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맞을 수 없습니다. 왜 같은 질환을 가지고도 완치될 수 없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척수성 근위축증 SME라는 병은 간단히 말해서 뇌에서 척수로 보낸 신경 신호를 근육으로 전달하지 못해서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질환입니다. 척수에 있는 정곽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 정곽세포는 SMN 단백질의 감소 때문에 생깁니다. SMA 환자들은 SMN 단백질을 만드는 메인 유전자인 SMN1 유전자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걸 백업할 수 있는 SMN2 유전자가 있는데 이거는 그 메인 유전자에 비해서 단백질을 10%밖에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어렵거나 이런 증상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SMN2 단백질이 많을수록 증상이 덜 심하게 나타나고 이 SMN2 유전자의 개수가 적을수록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SMN2 유전자의 개수 또 발병 시기에 따라서 같은 SMA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뉘게 되는데요. 저는 딱 중간인 E형이어서 중도의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치료제가 없을 경우에 SMA 1형인 친구들은 뭐 호흡기를 써야 되거나 혼자 앉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저와 같은 E형인 사람들은 혼자 앉을 수 있는데 설 수 없는 상태 또 조금 더 좋은 SMA 3형이나 4형인 사람들은 뭐 서거나 걷거나 이런 것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저는 돌무렵에 딱 한 번 서본 적이 있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제 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휠체어를 사용해야 됐고요. 그래서 같은 그런 유형이더라도 좀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큰 움직임 외에도 뭐 병을 연다거나 아니면 크게 얘기하는 것도 다 근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병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점점 더 기능과 상태가 나빠지는 병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료를 할 수 없는 난치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커갈수록 그 사실이 되게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막 매일매일 진행이 매일매일 느껴지진 않지만 한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이걸 예전에 했던 건데 못했던 거네? 이런 사실을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되게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데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첫 치료제인 스필라자가 미국에서 식약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MA는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2017년 12월에 한국에서도 식약처 통과를 했고요. 그 이후인 2019년 4월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돼서 저와 같은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원샷 치료제인 졸겐스마 또 입으로 복용할 수 있는 에브리스티 같은 약이 나오면서 이제 SMA는 3가지 치료제를 가진 질환이 되었어요. 사실 졸겐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약인데요. 이 약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제 한 번 치료에 20억 정말 큰 비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약에 비해서 딱 한 번만 정맥으로 투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이점이라서 기적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필라자와 에브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SMN2 단백질을 늘려주는 방식이라서 그래서 이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졸겐스마 같은 경우엔 SMN1 메인 유전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유전자 대체 요법이라서 되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효과 또한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개인별로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제 일찍 치료를 시작했을 경우에 혼자 앉지도 못했던 그런 일형 친구들이 서고 걷고 또 뛸
정도로까지 효과가 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치료제는 졸겐스마, 스핀라자, 그리고 에브리스티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건 졸겐스마, 스핀라자고요. 졸겐스마 같은 경우엔 딱 한 번만 투여하면 되는 정맥형 주사제, 이제 스핀라자 같은 경우엔 첫 해 6번, 그 다음에 3번씩 투여해야 되는 척수 주사제, 세 번째로 에브리스티는 매일 먹어야 하는 경구 복용제입니다. 스핀라자와 에브리스티는 기전은 똑같은데 복용 방법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왜 모두가 좋은 졸겐스마를 맞으면 되는데 왜 다 졸겐스마를 맞을 수 없는 걸까요? 이거는 보험급여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졸겐스마는 20억 원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약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가 안 되면 사실상 맞는 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급여를 받는다면 SMA는 산정특례 질환이라 10%의 병원비를 부담해서 2억 원 정도를 내게 되고 그 이후로도 이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액 제도가 있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98만 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그 정도만 내면 졸겐스마를 맞을 수 있어요. 대신 모든 환자들이 그래서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5Q SMA의 유전자적 결손, 두 번째는 1형이거나 SMN2 복제수가 2개 이하, 세 번째는 9개월 미만의 환아. 대신에 이제 9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이점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급여 기준이 그런 나라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유럽의 경우에는 SMN2 유전자의 개수가 3개 이하, 또 21kg 이하의 그런 사람 환자들에게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졸겐스마의 투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왔던 치료제인 스핀라자를 연애에 3번 투여하고 있는데요. 테핀라자 같은 경우에도 국내 보험급여 기준이 있어서 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 5Q SMA의 유전자적 결손이 있을 경우, 두 번째로 3세 이전에 증상의 발현이나 임상적 징후가 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영구적으로 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후 1년 돌 무렵에 진단한 자료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영구적으로 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 대상이 돼서 다행히 지금까지 2020년 1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투여를 받고 있고 12차 투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투여하고 나서 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혼자 이제 책상 위로 팔을 올릴 수 없었는데 혼자 올릴 수 있게 됐고, 또 청소년기까지는 이제 휠체어를 조금이라도 스스로 밀 수 있었는데 밀 수 없게 되었어요, 중간에. 근데 이제는 스핀라자 맞고 이후에는 조금씩 운동의 목적으로라도 휠체어를 좀 밀 수 있게 됐고요. 전자피아노도 어느 순간 치다가 못 치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다시 칠 수 있게 됐고, 또 왼손을 이제 점점 못 쓰게 되면서 면 요리를 먹는 게 힘들었어요. 이제 손으로 숟가락 받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했다면 혼자 스스로 밖에서 뭔가 먹을 수 있게 됐고, 또 말소리나 이런 것도 커졌고, 좀 수치상으로도 폐활량이 좀 늘어나서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호흡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었어요. 치료제를 맞게 되면 심평원에 몇 개월에 한 번씩 운동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2점으로 시작됐다가 이제는 7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점수도. 굉장히 소중한 변화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내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뭔가를 못하게 됐을 때 느끼는 절망감, 뭐 상실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이제 20살 무렵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 아침밥 먹는데 오른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든 수저가.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을 많이 받고, 아, 이제는 내가 잘 쓸 수 있는 유일한 오른손도 어느 순간 못 쓰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슬펐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스핀라자를 처음 맞기 시작하면서 되게 좀 과장 같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새로 태어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핀라자 같은 경우에는
조개스마만큼 완치제는 아니잖아요. 효과를 좀 성인 같은 경우는 미비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조금 더 남들보다 약간의 효과를 조금 더 느낀다면 그 이유는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활 운동을 좀 계속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재활을 거의 매일 하고 시간을 쏟는 게 어려운 일이고 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또 혹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 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나아지는 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사실 예전에는 이전에 안 좋아지고 나빠졌던 삶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여전히 기적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치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지금의 삶이 저한테 온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조겐스마를 맞는 아가들을 봤을 때 되게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사실 그게 영유아 대상이란 걸 알면서도 내가 아니라는 그런 좀 착잡함, 섭섭함, 한편으론 부럽고 또 슬프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되게 벅찬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진 병,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병이 죽음과 연관되는 병이 아니라는 거, 죽음으로 가는 병이 아니라 치료를 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게 되게 감격스럽기도 했고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 그런 일형인 그런 아이들이나 뭐 E형에서 좀 더 나이가 든 그런 언니 오빠들이 그런 죽음을 제가 되게 목격을 많이 해야 됐었어요. 그런 의료나 뭐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벅찼고, 사실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걷고 뛰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만큼 되게 세상을 다양하게 도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엄청 감동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세상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료도 과학도 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참 많은 병이 있고 또 예전에 제병이 그랬듯이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병도 많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병의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또 이미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제병의 치료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3개나 나올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도 이렇게 기적이 찾아왔듯이 많은 분들의 삶에도 또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몸과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되게 부끄럽지만 또 이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장 완치될 수는 없지만 1mm라도 매일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앞으로 완치될 날이 올 것이라고도 생각해요. 이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또 저같이 기적을 만나기를, 이런 완벽하고도 작은 기적을 만나기를 기도하면서